자, 도해 14표 14번 봅시다. 개발법상 실시계획과 정비법상 시행계획 비교해요. 자, 요거죠? 여기랑 요거와 요거 비교입니다. 자, 우리 14번에서 보시면 개발법상 실시계획에서는 뭐 시행자가 작성하는 건 시행자 밑에 있는 계획이니까 똑같은데요. 내용에 지구 단위계획이 포함된다는 게 여기 특징입니다. 제가 어차피 여기든 개발법이든 정비법이든 지구 단위 계획은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여기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지구 단위 계획이 여기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만 개발법은 여기 안 들어가고 여기 들어간다는 게 특징이라 그랬잖아요. 정비법은 여전히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야 정상인데 여기 들어가는 게 특수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개발법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이 실시계획 내용에 들어간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신청 전에 요 계획을 세워서 인가 신청 들어가기 전에 동의는 없습니다. 신청 동의는 없고 인가는 당연히 개발법이니까 지정권자 인가를 받는 것이겠죠. 근데 정비법상 시행계획에서 시행자가 작성하는 거 똑같은데 내용을 보시면 지구 단위 계획은 없다는 겁니다. 정비법에서 지구 단위 계획은 정비 계획의 내용이지 여기 내용이 아니다라는 요 차이점이 존재하고 여기는 특히 민간 시행자가 민간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시행계획 작성해서 인가 신청할 때는 동의 요건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동의 요건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주로 민간인이 할 때 시행계획 작성하고 인가 들어가기 전에 동의를 받아라. 주로 조합이랑 토지 등 소유자가 있습니다만 중간에 지정개발자는 역시 토지공사 민간 출신 중에서 따로 요건 갖춰서 지정받은 자 믿어주는 사람이지만 민간 출신은 민간 출신이에요. 그래서 요 세 사람이 시행자로서 할 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조합이랑 지정개발자가 비슷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달라요. 그 차이점. 예를 들어 조합이라면은 사업시 인가를 신청할 때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 같은 절차죠. 중지 폐지 같은 절차고 그래서 인가를 신청하든 변경하든 중지하든 폐지하든 하기 전에 신청하기 전에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합원의 동의는 우리가 아까 봤듯이 총회에서 과반수 동의에 들어가는 게 이거잖아. 자, 시행계획서 관리청기 이 두 가지가 다른 얘기 없으면은 과반수 동의였죠? 아까 총회에서 이 내용 중에서 정비사업가 10% 이상 늘어날 때만 3분의 2였고 보통은 과반수잖아요. 이게 과반수 동의인데 그 아래 지정개발자도 단체는 아니지만 소유자 과반수와 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 그래서 소유자에서는 다 과반수인데 면적 2분의 1 이상이면 과반수는 2분의 1 초과잖아. 약간 다릅니다만 역시 과반수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아래 토지 등 소유자만 다르지 않습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만약에 시합 사업식 인가 신청 들어간다면 시행계획서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1 4-3-2-1 동의에요. 4-3-2-1 동의. 그러니까 훨씬 앞에 둘보다 세잖아 이게. 조합은 단체니까 상대적으로 믿어주고 지정개발자도 단체는 아니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믿어주는 데 비해서 토지 등 소유자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안 믿어주는 것만큼 좀 더 동요건은 세다. 다른 데가 주로 과반수라면 여기는 4-3-1 동이다. 4-3-1 동이다라는 거. 이렇게 그 정도로 좀 비교해 보시고 여기 인가라면은 뭐 시장건수에게 인가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건수 인가. 자, 우리 15번을 보시면 이제 환지 계획과 관리차 공격 비교. 요거 여기 환지 계획과 관리차 공격 비교. 땅 줄 때 쓰는 거, 건물 줄 때 쓰는 거. 내용은 서로 비슷해요. 기준 중에서 내용은 비슷합니다. 차이점 위주로 보시면 돼요. 자, 먼저 환지 계획은 개발법에 나오는 환지 계획은 그 아래 내용을 보시면 환지, 설계 환지를 어디다 만들지 필지별로 이건 환지 명세예요. 땅과 땅을 바꿔주는 게 종전의 땅에서 주는 땅이 환지고 환지 명세는 필지별로 만드는 게 특징이라 그랬습니다. 청산금 명세 없어요. 나중에 공사 끝나고 환지 처분할 때 청산하기 때문에 청산금 명세는 있을 수가 없고 예정지 명세도 별도로 없습니다. 예정지는 환지에 따라 그대로 확인해 주기 때문에 별도의 예정지 명세는 없어요. 아닌 내용 좀 몇 가지 구별하시면 끝이죠. 청산금 명세는 없지만 3번처럼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는 있죠. 환지를 정하지 않게 되면 미리 청산해 주는 게 환지 대상 토지죠. 청산 대상 토지죠. 네. 자, 그리고 환지에서는 환지하는 보류지가 있는데 4번이 채비지 또는 보류지 명세입니다. 그래서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놓는 걸 다 보류지. 보류 중에서 따로 경비에 충당하는 것이 채비지. 이 명세 들어가 있고요.
환지 부족해서 줄 땅이 부족해서 땅 대신에 평면 환지, 땅 대신에 건물을 주겠다. 입지환지. 입지환지를 계획한다면 입지환지용 건축의 명세 등이 내용에 들어갈 겁니다. 이 정도예요. 이 정도거든요. 옆에 만약에 정비법에서 관리 처분을 물어본다면 내용은 서로 비슷합니다만 분양 설계라는 말을 쓰죠. 환지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분양 설계는 환지 설계가 비슷한 것이고 2번처럼 분양 대상자가 누군지가 나오는 게 환지에서는 필지 대 필지로 땅을 교환해 줍니다만 정비법에서는 아까 환지 계획상 2번에 해당하는 부분이 정비법에서는 3번, 5번이거든요. 3번은 분양 대상자별 앞으로 줄 땅, 줄 부동산, 분양 예정인 대전어초의 추산액이고요. 앞으로 줄 물건의 추산액이기 때문에 역시 청산금 명사가 내용이 안 된다는 것은 양쪽이 똑같습니다. 5번이 분양 대상자별로 수입한 종전의 토지나 건축에 대한 명세 및 그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3번, 5번이 옆에 2번과 비슷합니다만 환지에서는 필지별로, 정비법에서는 분양 대상자, 분양받을 사람별로 작성하는 게 특징 아닙니까? 이런 차이가 존재하고요. 자, 여기서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만 제가 특히 관리처분에서는 1번과 5번의 기준 시기를 잘 구별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1번의 분양 설계는요, 기술적인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관리처분이 수립할 때 내용이니까 가장 최신 시점. 자, 여기서 우리 관리처분은 언제 만드는 거예요? 신청기간이 끝나야 신청한 사람 대상으로 해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분양신청이 끝났을 때, 즉 분양신청기간 만료하는 날, 그때가 최신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엔 만들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분양 설계는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당연한데 뭐가 특이하냐? 5번이 특이한 겁니다. 5번에 자, 우리 분양 대상별 종전의 투자의 명세 및 가격을 평가해야 되고 그 가격 평가 시기가 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있습니다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요 1번, 5번 기준 시기를 바꿔내는 것을 주의하시면 다른 것들은 내기가 힘들어요. 자, 여기서는 이때로 잡고 있습니다. 이때로. 사업시 인가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 평가 시기가 이때가 되는 겁니다. 이때가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때.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은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신청인의 끝난 때를 기준으로 해서 수립한다면 이건 시행자가 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어요. 자기 유리한 시기로. 그래서 시행자가 이걸 만들어도 인가는 시장 분석에 받기 때문에 나름대로 객관적인들을 잡은 거예요. 이때 기준 중에서도 좀 더 최신 시점 중에서도 객관적인데. 그래서 아까 분양 설계는 이때 끝난 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은 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있을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우리가 관리청구의 인가의에 건축물 철거 들어가는 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때는 건축물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남아있는데 혹시 요거 전에 건축물이 철거된 것 중에 쭉 오다가 이때쯤 철거가 됐다라면은 이때 건축물이 남아있어야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없어지기 전에 평가해야 되죠? 미리 철거할 때는 시장에서 허가를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원래 이때를 기준으로 평가하지만 요거 전에 미리 철거된 건축물이 있다면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장의수에게 허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예외까지.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지금. 앞으로 10분 내에 막 이렇게 전례요 지금 벌써부터? 시작한 지 7분밖에 안 됐는데 7분? 잘 구별해 두시고 자, 그 예외까지. 그 다음에 6번의 정비사업의 추산액, 전체 정비사업액이 얼마 들어갈 것이고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 규모, 분담 시기, 조합원들이 얼마를 낼 것인지, 시기, 언제까지 낼 것인지 사업 투명성을 위해서. 7번의 분양 대상자의 정전의 투자나 원출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라든지 그 아래 세입자별 손실보험 사유에 대한 권리명세의 평가에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그 옆에는 그 밑에 제가 총회 개최 예정일 1개월 전에 문서로 조합원에게 통제될 사항이 3, 4, 5, 6번이다 해서 적어놨습니다만 보실 분 알아서 보시든지. 자, 그 아래 작성 기준만이 나오죠. 기준 봅니다. 기준 보시면 먼저 환지계획 작성 기준은 많이 했던 거예요. 상식대로 생각하시면 돼. 자, 먼저 방금 1번 보시면 종전의 투자나 환지의 가격을 다 평가합니다. 평가할 수 있는 요소는 다 고려하라. 종전 투자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사, 환경 7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그래요.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라. 2번과 5번을 구별하셔야 되죠. 반가로 2번이면 토지 소유자의 신청 동의한 환지 부지정. 내 땅에는 환지를 정하지 말아달라. 환지를 부지정할 때는 소유자의 신청 동의, 환지받을 소유자의 신청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유자 외에 그 땅에 임차권자 등이 있다면 임차권자 등의 동의도 받아야 된다는 거. 임차권자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임차권자 등의 동의도 받아야 되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그런데 뭐가 이상한 거냐? 5번이 이상한 겁니다. 입체한지 할 때는 미리 뜻만 한번 보시죠. 5번에 입체한지 할 때는 환지의 목적인 토지에 가름하여 토지 대신에 건축물의 일부와 대지 지분을 주는 거. 그래서 건축물이라면 이제 구체적으로 구분 건축이 되겠죠. 구분 건축을 지어야 그 구분 소유되는 일부를 줄 수 있으니까 이 건축물의 일부와 대지 지분을 주는 것을 입체적이다, 입체한지라고 합니다. 근데 입체한지를 할 때는 괄호 속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요하지 임차권자 등의 동의는 일부로 안 받는다라고 했던 거예요. 환지 받을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환지를 받습니다. 환지 안 받는 환지 부지정을 하든지 환지 대신에 특별한 입체 환지를 할 때는 소유자의 신청은 둘 다 필요합니다만 임차권자 등의도 필요로 하느냐 아니냐. 입체 환지에서는 그 대신 소유자라면 건물 소유자도 상관없어요. 건물 받는 것이라. 그러나 임차권자 등의 경우는 반대가 너무 뻔해서 일부로 안 받는다라고 했던 차이점을 기억하시고 다시 위에 3, 4번 봅시다. 위에 3번, 4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위에 3번은 종전 토지가 면적이 작아요. 면적이 작은 토지가 있다면 적정 규모가 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할 수 있고 면적을 늘려서 환지를 정하는 걸 뭐라 합니까? 중환지. 중환지 하거나 아니면 환지 대상에서 아예 제외할 수 있다. 이게 직권에 의한 환지 부정이죠. 너무 작은 것은 늘려줄 수도 있고 제외할 수도 있고 제외하면 형부로 청산해 주겠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반면에 면적이 넓은 토지라면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감환지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체환지 아까 봤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 용지에 대한 얘기 공공시설 용지에 대한 얘기 보시면 이건 대충 보셔도 돼. 우리 공공시설 용지를 준다. 그러면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공공성 있는 용지이기 때문에 혜택을 준다. 환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게 혜택이에요. 환지 기준 적용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정해진 기준을 안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종전의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 대체되는 공공시설이 설치가 됐다라면 이미 대체되는 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 용도가 폐지, 변경되어 불용, 사용하지 않게 될 토지에 대해서는 따로 환지를 정하지 말고 그 땅은 대체되는 게 설치되어 있으니까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 대상으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자연스럽게 보시고 7번이 채비지 보류지 뜻이 나와 있어요. 경비에 충당하든지 규약정관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경비든 일정한 목적이든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놓는 걸 다 보류지라고 합니다. 이게 보류지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중 일부를, 보류 중의 일부를 채비지로 정하여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는 거 이렇게 따로 보류 중에서 경비에 충당하는 게 채비지 개념이고요. 그 아래 인가는 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인가를 받아요. 제가 개발법에서는 요거 하나만 따로 시장군수구청장이고 나머지는 다 누구라 그랬습니까? 나머지는 다 지정권자, 그 스탁했던 구역의 지정권자, 이것만 지정권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쿠르릉 하는 게 천둥 소리예요? 천둥 소리가 났다는 얘기는 번개가 그 전에 쳤다는 얘기고 조금 후에 비가 온다? 비 올 날씨가 전혀 아닌데, 그죠? 여러분 나중에 그 러시아 가시게 되면은 졸릴까봐 얘기하는 거야. 졸릴까봐 지금. 이때를 위해서 아까 하고 싶었던 얘기를 안 했던 거죠.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드카 사세요. 보드카.
보드카는 세계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만 요새는 하도 그 러시아에서 억울하잖아. 자기네들이 보드카를 잘 만들었는데 세계적으로 막. 보드카 중에 그 제일 유명한 게 앱솔루트 보드카라고 있거든요. 그거 러시아산 아닙니다. 그거 지금 러시아에서는 보드카라는 이름은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것만 붙이게 돼 있어요. 지금은. 이제는 다른 데서는 보드카라는 말을 못 붙이게 돼 있어요. 지금부터 그러던데 굉장히 그 술이 양주 중에서는 깨끗해요. 본인은 잘 안 드신다 그러면 남편이 잘 드신다 그러면 사오는 거 좋아. 왜냐면 값이 싸고 깨끗해. 이번에 가지고 친구들끼리 만나서 매번 그냥 술을 계속 먹었습니다만 술 안 먹으면 뭐해 거기 가서. 친구들이 다 좋아해 그래. 좋아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자들은 맥주 시키고 남자들은 보드카 시켜서 먹었는데 뒤끝이 있어갖고 잘 평상시에 안 먹는 사람도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자꾸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술을 해독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술 저랑 한참 먹었는데 요새 와서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 좀 세게 먹는 달이더라고. 근데 거기서 3일 내내 세게 먹었거든요. 근데 뒤가 깨끗해. 소주 먹을 때보다 더 깨끗해. 도수는 40도 이상인데. 그래서 아침에 깨끗하게 일어나서 그래서 3일 내내 그걸 시켜서 먹었단 말이에요. 또 사오기도 하고. 우리나라 소주 값에다 조금 더 붙으면 용량으로 따지면 거의 비슷해요. 거기는 최소 작은 게 500ml니까 4,000원에서부터 6,000원 임상. 엄청 싸죠. 거기서 먹을 만하다고 한 게 10,000원짜리예요. 10,000원짜리. 충분히 먹을 만한 게. 아주 비싼 거 선물용으로 산다? 10,000원짜리 해도 좋을 거예요. 50,000원짜리면 훌륭하고. 우리나라 돈으로. 그래갖고 저는 와이프 눈치 보느라고 3병만 사왔습니다만. 선물용이 아니고 제가 먹으려고. 그거 살만하더라고. 먹을 때 좋고. 자, 이제 또 들어갑시다. 보세요. 자, 이제 관리처분계획 보시면 비슷해요, 서로. 단지 환지라는 말을 못 써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1번에 정도의 출하 건축의 면적, 형상, 환경 3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라. 아까랑 비슷한 얘기예요. 근데 굳이 이것도 잘 물어보진 않지만 차이가 있다라면은 면적, 형상, 상황, 환경 고려하는 건 둘 다 똑같거든요. 위치, 지목, 면적, 토지율은 여기 없고 환지만 있잖아. 여기는 이미 개발된 땅이고 작은 땅이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 큰 영향받지 않는다. 다 이미 개발된 땅이라 다 지목이 이미 돼요. 그러니까 지목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미 개발된 땅이라 토질의 비용도 상관없잖아요. 물 다 들어옵니다, 상수도. 그래서 여기는 면적, 이용상, 환경만 고려하겠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차이가 생기는 것이고, 2번에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필요한 경우 증가나 감소시켜 적정수만 되도록 하라. 마치 정환지 가만지처럼. 3번에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이나 정부 지정 후 분할 도지를 취득한 자는 현금 청산할 수 있다. 너무 좁은 것은 환지 부지정하듯이 현금 청산할 수 있는 거 당연한데, 여기는 추가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도 구역정 전이면 투기랑 관련 없다 그랬어요. 구역정 이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는 투기랑 관련이 있다고 봐서 물건 신청에도 현금 청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후 4번도 뻔한 얘기예요. 재해 위생상의 위해 해를 방지해서 필요하다는데 뭐를 못하느냐. 위해를 방지해서 나오면 다 할 수 있다. 너무 좁은 토지를 넓히거나 토지의 가름에 보상을 하거나 건축의 일부와 대지의 공유 지분을 줄 수도 있는. 자, 이제 여기만 나오는 특수한 얘기가 건물 중에서도 주택 줄 때 쓰는 기준 아닙니까? 주택 줄 때 5번의 원칙과 예외 중에서 나번은 입지 한지할 때도 끌어다 쓰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거기서도 설명하고 여기서 설명하는. 자, 우리 주택을 줄 때 원칙 하나 주는 거. 1세대나 한 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했어요. 하나 이상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했다. 원칙은 한 주택을 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예외가 뒤에 쭉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은 애는 2명 이상이 1주택이나 1토를 공유했다라면은 공유했을 때는 한 주택만 준다요. 공유했을 때는 한 주택만. 이건 예외도 없어요. 항상 이건 한 주택을 다른 거 줄 필요가 없죠. 한 주택만 주면 지분대로 그대로 나눠 가지면 되니까 한 주택만.
여기다 예로서 다만 다음에 경우는 그러하지 않에다가 다 예인데요. 제가 가번은 뭐 안 보셔도 된다 그랬고 우리 나번이 바로 입체현재수 끌어서는 중요한 예외 아닙니까? 다음의 경우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만큼 다 줄 수 있는 경우 1, 2, 3번이 있지만 1번이 수도권에 인구 제일 많은 과밀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재건축. 재건축에 대한 예외입니다. 재건축에서만 쓰는 예외예요. 과밀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재건축이라면 소유한 주택 수만큼 다 줄 수 있다 이겁니다. 다만 예외가 붙어 있어요. 투기과열지구가 됐든 조정대상 지역이 됐든 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도 투기과열지구랑 비슷한 곳이라고 했죠. 이곳에서는 투기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이다. 이것은 여기서 제외된다는 얘기고 제외된다는 얘기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한 주택 준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나 과열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곳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요거는 좀 이따 다번이랑 비교해 보셔야 되고 방가로 2번에 근로작수나 기숙사 인도로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다 줄 수 있어야 되고 3번에 국가나 토지대공사 등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라면 공유해서 쓸 테니까 상관없다 그랬고 아까 방가로 1번과 지금 다번 보세요. 다번도 재건축에 대한 예인데 이번엔 과밀억제 이제 위치하는 재건축이다. 그러면은 소유한 주택 수 중에서 최대 3주택까지만 줄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이때도 투기과열지구는 제외.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보세요. 그전에도 나왔고 이거 바뀐 상태에서 이제 또 나올 만하니까. 자, 우리 관리처분계에서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 재건축에 대한 특례입니다. 우리 재건축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과밀억제에 위치하느냐 아니냐를 먼저 보시되 그 전에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에서 사업시 인가를 신청했다 그 얘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잘 보세요. 만약에 그게 나와 있으면 그게 나와 있으면은 한 주택 주는 거예요. 한 주택.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곳 중에서 다시 과밀억제에 속하면은 최대 3주택까지. 과밀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면은 소유한 주택 수만큼 다 줄 수 있는. 정확하게 구분해 보세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라번은 일반 정비사업에 대한 예외죠. 보통 정비사업 능력되는 범위에서 2주택까지 줄 수 있다라는 분양 대상지별 종전의 투자 원칙의 가격, 종전의 재산 범위 또는 종전의 전용 면적 둘 중에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종전의 재산이든 전용 면적이든 2주택 줄 수 있고 2주택 중에서 반드시 한 주택은 소형 60이하짜리 국민주택 규모가 아니고 60이야. 그래서 이거는 큰 주택에는 받은 사람이 살고 하나 소형주택 60이하짜리는 뭐 두 집살이 하지 말고 그죠? 서민들이 여기서 써라 임대료로 써라 그런 취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서민들이 한 60이야. 다만 이때도 60이하로 공급받은 한 주택 요것만 소유권을 이전고시 다음날 즉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3년간 전매가 제한돼요. 큰 거는 상관없어 바로 팔아도 상관없어요. 작은 것은 최소 3년 이상은 팔지 말고 삼류로 써라 그런 취지라고 했습니다. 여기 인가라면 정비법이니까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군수 등이 자치주, 자치도지사, 시장소, 구청장의 약자니까. 자, 이제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이제 환지처분, 권리이전 비교가 나옵니다. 환지처분과 권리이전 비교, 그런 복잡한 비교는 뭐 많이 하는 건데. 자, 우리 환지처분이라면 개발법에 나오는 얘기로서 처분 절차, 이 처분 절차 순서 자체를 물어보는 것도 독자적으로 한 번 나왔고요. 환지 처분 시기 60일 내 하라는 것은 몇 번 지문으로 나왔던 얘기고. 자, 우리 순서도 지금 여기서부터 이 순서 전체로 물어볼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와서 하는 얘기죠. 예, 여기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만 놓고 볼 때도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보통 여기서는 여기든 지정권자가 스스로 시행했으면은 자기가 자기 중공사 안 받으니까 공사하려고 공고가 나면 된다 그랬고 마찬가지 여기도. 근데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보통의 시행자가 사업을 완료했다. 그러면 지정권자에게 중공사를 받고 지정권자가 공사하려고 공고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별도로 환지 처분하잖아. 60일 내. 근데 지정권자에게 중공사 신청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 순서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시행자의 공사완료 공고와 공람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공사완료 공고는 지정권자가 하는 행정처에 하는 공고가 있는데 그거 전에
시행자가 하는 공사완료 공고예요. 시행자가 자기가 끝냈으면 내가 끝났어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공사완료 공고를 하고 필요한 서류를 공람시키고 이 공람 기간 동안에 의견서를 제출할 사람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그럼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만 조치를 취해주거든요. 조치 후에 조치를 했을 때 객관적으로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것이고 준공검사를 신청하게 되면 지정권자의 준공검사와 공사완료 공고 지정권자가 준공검사를 내주고 통과했다고 판단하면 지정권자가 공사완료 공고를 합니다. 이것도 글쎄 지정권자가 했다면 공사완료 공고로 끝나는 것이고 이렇게 통과했으니까 이제는 환지 처분해야 되는데 그 다음 절차가 준공검사를 받은 때로부터 60일 내에 환지 처분하라. 이 시기는 여러 번 물었던 거예요. 보통 준공검사일로부터 60일 내에 환지 처분하라. 예외까지도 한 번 낸 적이 있죠. 괄호 속에 지정권자가 시행을 했다라면 자기 준공검사를 안 받기 때문에 이때는 준공검사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랬죠. 공사완료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요 예외까지도. 그리고 환지 처분이라는 게 뭐예요? 소유자에게 그 알려주는 게 통지하는 게 환지 처분이고 환지 처분하고 나서 그 사실을 공고하게 되면 환지 처분 공고가 되는 겁니다. 옆에 정비법에서 권리 이전을 한다 볼까? 이것도 내용이 서로 비슷해. 근데 여기서는 약간 뭐 들어간 것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익힌데 이걸 뭐 너무 세밀하게는 안 나니까요. 예를 들어 정비부서 권리 이전 절차는 시장문수 등의 준공인가와 공사완료 고시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준공인가와 공사완료 고시인데 역시 시장은수가 자기가 직접 시행을 했으면 공사완료 고시만 할 것이고 시장은수가 아닌 시행자가 한 걸 전제로 해서 정비법이니까 시장은수의 준공인가를 받고 시장은수가 공사완료 고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끝난 상태부터 시작하잖아요. 끝났으면 바로 대지 확정 측량 들어가라. 확정된 측량은 공사가 끝나야지만 가능하다 했던 거. 그럼 대지 확정 측량을 하게 되면 토지를 분할할 겁니다. 이제 측량된 결과에 따라 토지를 분할할 것이고 왜 분할했어요? 주려고 분할했지. 그래서 토지를 분할했으면 관리처분에서 정할 사항을 분양받을 측에 통지하는 게 통지, 분양받을 측에 통지하여 그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처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소유권 이전 처분을 했을 때 이전 고시, 아까 소유권 이전 처분이 환지 처분과 똑같은 얘기고 이전 고시라면은 환지 처분 공고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환지라는 걸 못 써서 그럴 뿐이잖아요. 이전 고시가 있을 때 마지막에 이제 시장은수에게 다 끝났다고 보고하는 것까지 이 절차를 작 순서만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 아래 각각의 권리 이전이 나오고 권리를 이전한 사람의 과부족에서 현금 청산하는 게 나오고 청산하고 나서도 사후절차서 등기하는 것까지 쭉 연달아서 차이점 비슷한 걸 구별하는 게 나오는데 먼저 권리 이전부터 봅시다. 권리 이전부터. 자꾸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책만 보니까 좀 그렇죠, 그죠? 자, 우리 권리 이전 파트는 우리가 평상시 그렸던 거 그대로 그림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림으로 하든 안 하든 똑같은 얘기야. 자, 지금 환지 처분부터. 환지계획은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 처분하는 거 아닙니까? 저기 소유권 이전 고시는 관리 처분에 따라 넘겨주는 것이고 비슷해요. 그래서 먼저 환지에서 환지 처분한다면 자, 우리 환지계획상 종전의 땅에 대해서 이 토지를 환지로 주기로 환지계획상 들어섰다면 대부분이 이쪽으로 이전한다 그랬잖아요. 대부분이 이전합니다. 대부분이 이전하되 종전 토지에서 이전하지 않고 존속하는 것 두 가지가 따로 존재하고요. 존속하다가 이전하지도 않고 소멸하는 것 두 가지가 따로 이런 입법 태도 아닙니까? 존속하는 것 두 가지, 소멸하는 것 두 가지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대부분 넘어간다. 정비법에서 권리 이전하는 처분이요. 관리 처분에 따라 주는 것도 비슷해. 종전의 땅에 대해서. 여기는 종전의 땅만 아니죠.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관리 처분 계획상 새로운 토지나 건축물을 주기로 했다. 새로운 토지나 건축물을 주기로 했다라면은 여기서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 언제 이전되는지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기타 권리 중에서 무엇이 넘어가는지를 정해놨어요.
나머지는 안 넘어가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입법 태도가 여기서는 예외적으로 안 넘어가는 걸 정해놓고 나머지는 다 넘어간다. 여기는 적극적으로 넘어가는 걸 적극적으로 정해놨어요. 나머지는 안 넘어가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기타 권리가 무엇이 넘어간지를 적어놨잖아요. 여기다 따로. 원래는 다 비슷해. 이렇게 구조가 약간 다릅지. 원래는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 사업에 관련된 사람 취득하는 것. 법률행위에 따른 취득이 아니죠. 법률행위에 따른 취득이 아니라면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이면 등기시가 아니죠? 언제 취득해? 일부러 묻는 거예요. 일부러. 얘기해 보시라고. 자, 여기서는 언제 취득해요? 언제요? 왜 대답 안 해요? 빨리 하지, 앞에서. 여기는 언제?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말을 여기서는 환지를 못 써서 그러지. 똑같다니까? 여기랑 환지 처분을 할까? 한 달 있잖아. 환지 처분을 한다. 환지 처분 언제 한 달 했어요? 좀 전에. 언제 한 달 했어요? 여기. 환지 처분 시기. 지금 이 정신 먹고 나서는 이렇단 말이야, 이게. 좀 전에 봤잖아. 보통이란 중공업사 일로부터 60일 내에 처분하라. 지정권자가 시행자라면 공사하려고 공고로부터 60일 내에 하라 했던 거 있잖아요. 네? 환지처분, 여기는 환지처분 대신에 소유권 이전하는 처분을 한다. 이렇게 말을 쓰는 거죠. 이게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환지처분하고 그 사실을 공고한다 그랬죠? 관부나 공부에 올리는 거 공고. 여기도 고시 똑같은 얘기예요. 관부나 공부에 올리는 거 말을 이렇게 하면 똑같은 얘기야, 이게. 다음날 똑같잖아. 비교해보니까. 이게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같은 얘기. 관련된 사람이 다 이때 취득하는 거예요. 네? 관련된 사람이 다 이때 취득하는 거예요. 한번 이거 다시 설명드릴까요? 자, 요거는 책 다시 안 봐요. 요거로 그림으로 그리니까. 이중으로는 안 해. 이중으로. 자, 관련된 사람은 다 이때 취득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정전의 취지로 본다. 환지에 대해서 취득할 때 공고 다음날이 되는 겁니다. 그럼 환지 아니고 입체한지를 여기는 없지만 여기는 입체한지도 있고 막 환지 예정지에 따라서 채비지를 미리 파는 얘기도 여기는 있잖아, 그죠? 근데 입체한지라면 건축의 일부와 대지 지분에 언제 취득해요?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취득합니다. 여기에 대한 저당권 입체한지로 받더라도 입체한지로 받을 건축의 일부 그대로 넘어가요. 언제? 공고 다음날 다 똑같단 말이에요. 특히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거 채비지나 보류지를 누가 취득하는지 요거를 헷갈리면 안 돼요. 요거를. 채비지나 보류지도 관련된 사람이 취득할 때는 보류지는 환지계에서 정한 자가 취득한다 그랬죠? 그 보류 중에서 무엇만 채비지만 시행자가 따로 취득하는 거지. 비용에 충당하는 것이라. 그래서 보류지라면 환지계에서 정한 자가 언제요? 공고 다음날 취득하는 겁니다. 채비지라면 시행자가 취득한다면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취득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 사람이 소유권이든 기타 권리든 다 기타 권리 나오는 것들 쭉 있는 거 다 언제 이때 취득하는 게 다 똑같은 원리예요. 소유권이 나왔을 때 우리 기타 권리 중에서는 무엇이 넘어가느냐 여기에 각종 종전의 땅에 등기된 권리 다 넘어갑니다. 등기가 안 된 권리 중에서는 주임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만 넘어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예를 들어 여기에 대한 저당권이 언제 넘어가느냐 공고 다음날 전세권 언제 넘어가냐 공고 다음날 임차권이 등기에 있다 언제 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다 공고 다음 이때 소유권이 적용시 다음날 여기는 관련된 사람이 다 이때 취득하고 요거는 다 이때 취득하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만 특수한 예외가 존재하죠. 공고 다음날에 대한 예외로서 등기를 마쳐야 취득한다. 이전 등기를 마쳤을 때 취득하는 경우는 채비지를 누가? 매입한 자가 취득할 때만. 환지 예정지가 그 전에 지정이 되면 채비지를 시행자가 팔 수 있다 했고 그때 시행자가 산 사람이라 했어요. 이런 사람이 여기는 없는 거예요. 여기는 예정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없을 뿐이지 원래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관련된 사람인데 여기 관련된 사람인데 취득할 때는 다 이 논리가 되는 겁니다. 이 논리가. 근데 여기서는 유일하게 이 사람만 관련된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이 돈은 미리 내지만 먼저 채비지는
시행자가 취득한 상태에서 이 사람에게 넘겨줘야 돼. 그럼 시행자가 취득할 때는 언제라고요? 환지처분 권고 다음날. 시행자가 취득할 때는. 시행자가 취득을 해서 먼저 샀던 사람에게 준다 그러면 등기를 해주겠죠? 이 사람이 취득할 때는 등기를 마쳤을 때. 여기서만 나오는 예외죠, 이거는.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거만 완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전속하는 것도 그대로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성질상 넘어갈 수가 없고 여기에 남아있는 거, 환지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 어떤 거, 여기 종전에 계신 여러 가지 행정상, 재판상 처분 중에서 어떤 거요? 전속하는 처분. 아, 전속하는 처분. 또 요거 소멸하는 거요. 아, 요거는 왜 안 넘어가느냐. 여기 행해진 여러 가지 처분 중에서 대부분 다 이때 넘어간다 보시면 돼요. 둘을 동일시한다는 얘기, 여기에 존재하던 모든 처분은 다른 얘기 없으면은 이때가 되면 환지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둘을 동일시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왜 안 넘어가냐. 전속하니까 그랬잖아. 전속하니까. 전속한다는 게 뭐 연예인 전속 계약을 하듯이. 연예인 전속 계약을 하듯이. 종전 토지의 성질상 전속하기 때문에 여기에 비전속 처분이 넘어가는 것이 전속한다 그러면 남아있는 거예요. 전속하지 않는 처분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전속하니까 안 넘어간다. 지역권은 성질상 항상 요역지만 해서 존재하니까, 그죠? 요거를 요역지로 한다면 보통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땅에 존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환지를 정해줘야 환지로 넘어가죠. 환지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전속할 성질도 아니고 소멸하는 것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도 다른 얘기 없으면 지역권은 남아 있습니다만 도시개발 사업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져야 소멸하는 겁니다. 소멸하는 시기는 언제 소멸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넘어가는 것이 다음날 넘어간다는 얘기는 넘어가지 않고 소멸하니까 넘어가기 직전에 소멸한다 그랬죠? 종전 토지에 환지처분 공고 1, 2 언제? 끝나는 때? 다음 날이 끝나는 때가 아니고 넘어간다는 게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까지 존재하다가 넘어가는 게 다음 날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넘어가지 않고 소멸하니까 최대한 여기 버티다 소멸한다.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이에요. 요거를 최근에도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 끝나는 때 그래서 틀리게 했잖아. 그거 알면 맞추는 문제. 왜 다음 날이 들어가요? 다음 날이면 넘어가는데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지. 이렇게 했던 거. 여기? 아까 말씀드린 거 이대로야, 그냥. 이게 이때 넘어간다라면 동시에 기타로 좀 무엇이 넘어가느냐. 등기된 권리,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어서 등기된 권리 하나여 이전받은 것으로 본다, 이전한 것으로 본다면 틀려요. 하나여가 들어가면. 등기된 권리가 넘어가지만 등기 안 된 권리 중에서 마치 등기되는 건 아니고, 우리 임차권도 등기되면 등기된 걸로서 넘어가죠. 근데 등기가 안 돼도 대항력을 갖추면은 주임법은 대항력을 갖추면 물권화되죠. 요거까지 넘어간다. 다른 건 다 넘어가. 그럼 보통의 임차권 안 넘어가는 겁니다. 보통의 임차권 안 넘어가요. 보통의 채권적 임차권이라고 얘기했던 거, 임차권 다른 얘기 만약에 등기가 돼 있다 넘어갑니다. 대항력을 갖췄다 넘어가. 그렇지 않은 보통의 임차권은, 보통의 임차권은 여기서 넘어가잖아. 여기 안 속하니까 넘어가죠. 그래서 임대료 증감 청구 권리 포기 계약 해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넘어가니까. 근데 여기서 보통의 임차권 안 넘어가. 요것만 넘어가니까 차이점이에요. 자, 우리 등기된 권리는 속합니다만 성질상 안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지역권은 등기된 권리면 성질상 안 넘어가는 건 둘이 똑같고, 또 물권 중에서 유치권이나 질권 같은 경우 등기되는 권리가 아니잖아. 그렇다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만 넘어가니까 안 넘어가는 예로서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돼. 이것이 바로 말로 하면은 권리 이전,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정비법상 권리 이전에서는 1번 소유권 이전과 기타 권리 이전을 적어놨는데, 기타 권리 이전 중에서 A번 정도를 보여드린 거예요. B번은
단순한 얘기예요. 그냥 비슷한 거 비슷하게 보시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 B번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나 건축물은 개발법상 환지 아니지만 환지처럼 보겠다. 관련 규정을 준용해서 환지도 소유자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것은 개발법상 보류지 또는 채비지로 보겠다. 보류지는 보류지로, 일반에게 분양하는 것은 채비지 아니면 채비지처럼 보겠다. 우리 채비지도 일반에게 팔았을 때 그 논리 아까 예정지에서 일반에게 팔 수 있으니까 비슷하게 보려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슬쩍 보시든지 마시든지 상관없는데, 그림으로 그린 저 두 가지 구별하는 것은, 이 그림으로 기억하는 게 좋아요. 깔끔하거든 이게. 하도 여러 번 생각을 하셔갖고 이 그림이 착 떠오르면은 참 쉽게 푼단 말이죠. 몇 퍼센트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이. 몇 퍼센트? 네? 뭐 선명하게 100%까지 떠오르는 사람은 없을 거고 약간 뿌옇게 떠오를 텐데 몇 퍼센트? 깔끔하잖아 그냥. 자, 이제 청산 들어갑시다. 청산. 성질은 대충 보세요. 성질은 청산금을 징수는 시행자가 징수해오는 것, 상대방에 대해 부당이득을 받아오는 성격이고, 청산금을 교부하는 것은 상대방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성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번에 결정과 확정은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특징이죠. 청산금은 환지 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을 합니다. 이 환지 처분 개념이라는 것이 바로 환지를 줄 사람에게 주고 모자로 남는 것을 현금으로 청산하는 환지교부가 청산하고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청산금을 각 필지별로 얼마 결정하는 것은 환지 처분 시에 결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결정은 확정과 다른 얘기죠. 확정은 어떤 결정이 확실히 정해져야 확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확정돼야 비로소 징수교부는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은 며칠 차이가 납니다. 청산금에는 성격상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기 전에는 청산될 수가 없어요.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줄 때 과부득을 청산해 주는 것이라 그래서 소유권 넘어가는 시기랑 확정 시기는 일치하기 때문에 결정은 환지 처분 시에, 확정은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확정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환지를 줄 때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이 결정과 확정이 되는 예외는 환지를 부지정한 땅이다, 환지를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미리 청산할 수 있다 그랬죠? 항상 예외는 들어가는 거, 이게 원칙만 적어놨습니다. 징수요구 방법을 볼까요? 원칙적으로 일괄징수, 일괄교부 한꺼번에 주고받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이자를 붙여서 분할징수, 분할교부가 가능하다. 이번에 강제징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환지처분에서 강제징수를 얘기하지만 조합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비법에서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쓰는 원리라고 했어요. 낼 사람이 안 낸다. 그럼 시행자 중에서 행정청이 시행자라면 행정청이니까 직접 강제징수할 수 있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행정청만이 강제징수권자지 징수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징수한다면 틀리고, 시장허수구청장에게 청산금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이렇게 민간이 시장허수에 일 시켰을 때는 너무 많이 받아간다, 국민 죽으라는 얘기냐, 4% 주는 거, 4% 죽을 사자 있던가. 이거는 옆에 정비법도 똑같고요, 조합에서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항상 민간이 시장허수에 일 시키면 4% 주는 거 똑같습니다. 소멸시효, 여기라면은 굳이 따지면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부터 확정돼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니까 이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5년 소멸시효. 자, 정비법에서 거의 같아요.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건 약간의 차이일 뿐이고. 자, 성질력과 동일합니다. 징수 방법.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 고시 후에 일괄정수, 일괄교부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소유권 이전 고시 후 이렇게 돼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은 소멸시에서 나온 거 보시면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원칙적으로 주고받는 거나 다름없어요. 해석을 하면. 아까는 환지 처분 후 다음 날에 확정된다 그랬죠? 여기는 소유권 이전 고시 후인데 사실 이게 다음 날부터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일괄수 일괄교부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정관 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결을 거쳐 따로 정했을 때는 관리처분이 인가 후 소유권 이전 고시 전에 분할징수, 분할지급할 수 있다. 굳이 따지면 개발법에서는 그냥 이자 붙이면 할 수 있다. 정비법에서는 뭐 정관 등이나 의결에서 따로 정해야 되겠지만 그 전이라도 소유권 이전 고시 전이라도 즉 관리처분이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 전까지 분할징수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이거를 소유권 이전 고시 전에는 분할징수 안 된다 이래서 몇 번 틀리긴 했었단 말이에요. 할 수 있다. 그전에도 할 수 있다. 강제징수 똑같아요. 구조 똑같습니다. 소멸시효 똑같아. 근데 여기라면 언제부터 5년이 되겠습니까?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로부터 5년. 이것도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참 치사하게 다음 날을 빼서 틀린 지문으로 일단.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로부터 권리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부터 소멸시효는 진행되는 것이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이면 소유권 이전 고시로부터 틀리긴 했다. 소유권 고시 다음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자면 시효 소멸 아니겠습니까? 숫자도 많이 좀 지금은 자꾸 단수 숫자보다도 그 내용을 바꾸는 경우가 좀 많죠. 그렇게 여기만 있는 게 물상대위야. 여기만 있는 게 물상대위인데 별 거 없죠. 물상대위라고 해야 예를 들어 여기서 받을 게 있는데 다 못 받아갖고 현금 청산금 받을 게 있을 때 여기다 저당권자 여기다 행사하는 건 당연하고 여기도 행사할 수 있다. 같이 변형물이니까. 그 대신 돈이라 시행자가 소유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압류를 해서 특정시켜 놓은 다음에 행사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당권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해서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없다면 틀리지. 자, 이제 사후전수로 등기 봅시다. 등기. 요거 보고 쉽시다. 이제 이것도 둘이 서로 비슷해요. 이때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민법 규정에 따르면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식이 있어도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등기예요. 근데 제가 이거 둘 다 일반 등기법에서는 공동신청주의, 개별신청, 등기청, 임의주의지만 우리 여기서는 시행자는 하나지만 관련된 소유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한가롭게 임의주의, 개별신청, 공동신청에서는 안 된다 그랬죠? 시행자 혼자 단독으로 한꺼번에 일괄하여 등기청해야 된다. 단지 시기가 정비법이 좀 더 급할 뿐이다. 자, 개발법에서 얘기한다면 등기할 때 보세요. 1번에 시행자 혼자 단독 신청입니다. 환지처분 공고 후 14일 내에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고 토지노들의 등기를 행정청이면 척탁하고 아니면 신청해야 된다. 해야 된다. 옆에 한번 보세요. 정비부서 물었다 갔습니다. 시행자 혼자 하는 거 똑같죠. 여기서는 소유권 이전 고시 후 지체 없이 해야 된다.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시기가 좀 더 급해. 개발부에서는 환지처분 공고 후 14일 내에 정비부서는 소유권 이전 고시 후 지체 없이. 그 아래 한번 또 보세요. 자, 방가로 2번 왼쪽에 있는 방가로 2번 보시면 환지처분 공고가 있을 때로부터 이때부터 통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환지처분 공고 있을 때로부터 실제 환지 등기가 있을 때까지 중간에 다른 등기를 할 수 없어요. 다른 등기 할 수 없는데 여기는 중간에 다른 등기 할 수 있는 예외가 하나 존재합니다. 다만 등기 신청인이 확정일부 있는 서류에 의해서 환지처분 공고일 전에 등기 원인이 생긴 것임을 증명했다. 그러면은 통제받는 공고일 전에 원인이 생겼으니까 중간에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옆에 정비부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이번에 정비사업에서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을 때로부터 실제 등기가 있을 때까지 중간에 다른 등기 못한다. 아까랑 똑같은 구조예요. 단지 여기는 중간에 다른 등기 할 수 있는 예외가 없다. 그래서 예외를 개발부서 열심히 해놨는데 정비부서 그냥 비슷한 얘기하는 건 맞다. 틀립니다. 그러면 여기는 예외도 없어요. 더 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듯하지만 틀려요. 이렇게 차이점 위주로 해두시면 지금 상당한 개발법 정비법과 비교하는 게 제일 힘든데 그 내용을 상당히 했기 때문에 됐습니다. 자, 10분 쉰 다음에